저는 여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여기에 바로 입주해서 저 근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 시기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현안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늘 청와대에서 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내용부터 한번 다시 천천히 들어보죠. 예.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렇게 옮길까 합니다 하고 이제 쫙 조감도도 한번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설명을 했단 말이죠. 청와대가 바로 이제 하루 만에 곤란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얘기하는 게 낫죠. 혼선이 더 길어지기 전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인수위의 답도 저녁에 나온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하루 만에 빠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10일 이 개표 이후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당선 선언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인수위가 빠르게 구성이 됐는데 이때 광화문 시대 반드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좀 하루 이틀 사이 용산 시대로 바뀐 거죠. 지난주에 용산이 처음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용산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주말에 자 이제 이 청와대 개혁 TF가 직접 가보고 그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당선인이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방문한 이후에 어제 일요일 오전 11시에 공식 확정이 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조감도 공원까지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전들을 제시했고 그리고 기재부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하고 이제 예산도 496억으로 이제 딱 특정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오늘 낮까지의 기류는 자 신임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협조할 것 같은 분위기의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NSC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고 여기는 아마 청와대 경호처, 비서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취지는 존중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인수위 쪽에서 나온 얘기가 20일 동안 24시간 이사하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 매일 이사만 했을 때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4월 한 달 동안 안보 이슈가 많습니다.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 김일성 주석 생일에는 뭔가 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도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한미 당국의 관측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대응 도발을 보통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죠. 그렇죠. 그럼 안보가 좀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 합참을 동시에 이사하고 있다. 그럼 이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래서 오늘 방점은 안보 공백 우려.
그 이유로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행정수반이긴 하지만 네. 국군의 통수권자이고 그렇죠. 국토와 국민의 어떤 방위 안녕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 이걸 뭐 이사 간다고 뭐 20일이건 30일이건 손을 놓는다거나 네. 옆으로 치워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언론이 지금 뭐 강대강 또 이제 신구 권력 충돌인가 신구 지난주에 회동이 무산됐을 때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때는 이제 사면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권 이제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이 기관장과 공기업 이제 이 대표들에 대한 인사를 좀 협조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청와대는 그것은 또 이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예.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한번 회동이 무산됐을 때, 그것도 예. 4시간 앞두고 무산돼서 이상기류다 하고 한번 짚었는데 여기에 이제 집무실 문제까지 하나 더 얹혀진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력 충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신구 권력이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비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반드시 신집무실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지금 안보 공백 등등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이건 굉장히 무리수로 볼 수밖에 없는 현 문재인 정부와 그럼 사실 그 만나서 좀 절충해야 되거든요. 시기 조율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온 얘기는 문 정부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이라든가 예. 집무실 이전은 실행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 청와대 개방은 반드시 10일 날 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통이동 지금 현재 인수위 사무실이죠. 예, 예. 여기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그럼 뭐 한 달 걸리든 2달 걸리든 예. 준비되면 들어간다는 의지를 또 피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이제 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조금 절충적으로 예. 가장 원만한 해법을 찾을 사업으로 지금 급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무실 이전은 5월 10일에 딱 취임과 함께 맞춰서 하면 보기도 좋고 하지만 네네. 도저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는 속도를 내서 계속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 이것을 번복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현 정부가 예비비 지원도 그렇고 일단 청사 이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다 하면 당장 근일 내에 청와대 비서실은 이제 이사를 시작해야죠. 그럼 국방부 청사는 어제 발표대로라면 합참으로 이제 옮겨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합참 요 문제가 296억이 나왔는데 지금 합동참모본부에 4,000명의 이제 국방부 직원이 다 들어갈 수 있냐 문제예요. 그 오늘 오전에 김은혜 이 당선인 대변인이 또 브리핑을 하면서 합참 신청사를 짓는다면 1,200억 정도가 들 것이다. 예. 근데 이걸 다 합쳐도 이제 1,700억인데 이사 비용과 그래도 이 국방부가 보고했다는 5천억 원이나 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이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예. 예산이 늘어나는 건 또 사실이고요. 과연 그럼 1조까지 육박할 건지는 다 계산한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구정부, 신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죠. 이 합의된 예산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운영위 열자, 국방위 열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청계천이든 4대강이든 간에 항상 뭔가 맨 처음에 제시한 액수보다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만 마련이죠. 봤지 아껴서 덜 썼습니다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지금 나오는 액수들 물론 1조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1조는 아닐 듯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예산 얘기가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단 만나서 자 그럼 조금 연기할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다. 근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실무진이 만나가지고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두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만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네. 요 실무진 회동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실무진 회동이 네. 오히려 막고 있다.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요. 조율 필요 없다. 사전 조율 필요 없다. 일단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 메시지는 문 대통령은 이제 열려 있다고 얘기했는데 날짜만 잡으면 시간만 잡으면 언제든 만나고 의제는 미리
머리스톱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얼굴 맞대고 자 사면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게 네. 민주당은 어떤 불만을 얘기했냐면 아니 언론 플레이를 다 해서 마치 받아들일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는 김경수 지사 사면이 패키지로 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언론 플레이로 다 의제를 공개해서 예. 이 마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취해놓고 예전에 이제 이 당선인 회동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만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을 터뜨렸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은 건의를 할 뿐이지 예. 이걸 행사하고 말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냐 말도 못 꺼내느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 테이블 위에 다 나올 얘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는 강력하게 국민의힘 또 인수위 당선인 쪽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나오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이제 건의를 받으면 당연히 고민은 되겠죠. 하지만 이 특사를 사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 숙제가 넘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인사권 행사 문제도 좀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9일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자리들에 대해서는 그럼 좀 어떤 배려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제 오가는 문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시작해서 5월 10일에 맞춰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5월 9일에 나도 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한 달 반 동안 정리할 일이 부지기수고 안보도 지금 막아야 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5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네. 6월 말이든 7월이든 준비되시는 대로 들어가시는 게 어떠냐. 예. 여기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청와대가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만나는 게 급선무인데 그렇죠. 실무진은 기싸움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건 받아라, 저건 못 받는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실무진이 회동 가로막고 있다. 당사자가 지금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실무회의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청와대 이전 비용은 청와대가 계산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고 네. 국방부 이전 비용은 국방부가 재정단이 또 계산을 해서 네, 올려야 되고 네. 상당히 복잡한데 네. 국민의힘이 서두르는 바람에 이게 좀 뭔가 선호가 이거 좀 바뀌었죠. 위태위태하다 했는데 일단 네. 오늘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이거 아직도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국민의힘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를 좀 네, 들어보죠. 들어보죠. 예.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진짜 정치 개혁은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양쪽에서 이사 비용을 뽑아와서 이렇게 발표한 걸 네, 보면 네, 네. 국민의힘은 몇백, 몇십, 몇억 원 또는 몇십억 9,700만 원 그렇죠, 해서 그렇죠. 악착같이 뽑아갖고 네. 액수를 줄이려고 하는 적이 보이고 예. 민주당은 2천억, 2천억, 2,200억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액수를 키우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둘 다 뭐 갈등이고 또 충돌이고 서로 정쟁을 네.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민주당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소통한다더니 불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네, 공격을 해대고 예.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또 어떤 셈법이 있냐면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의 기싸움이 예, 있는 예. 거죠. 선거가 이제 석 달도 남지 않다 보니까 자 5월 10일 취임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 좀 이제 국운상승의 기운을 모아서 아하. 약속도 보여주고 예. 자 청와대 개방했습니다. 자 국방부 청사긴 했지만 급한 대로 여기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뭔가 좀 의지를 보여주면 좀 기세를 장악하는 흐름이 있었을 텐데 예. 이게 좀 일단 틀어진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청와대는 결코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는 지금 이제 통일동에서 예. 버티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이제 오늘 전략을 수정한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제 취임덕이라는 아까 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예. K 트럼프
이런 거에 방점을 찍으면서 자, 국민 소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 보십시오. 이 혼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고집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입니다. 라는 공세를 통해서 또 이제 지방선거 때 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잘할 것이다. 라는 이제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빠졌어요. 예, 빠지고 여론조사상. 그러니까 지금 이 어찌 보면 용산 논란이 윤석열 당선인에겐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힘이 모이고 통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당선 일성으로 얘기했던 통합이 지금 또 삐그덕버그덕 한단 말이죠. 네. 그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기 관리를 또 인수위에서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4월 4일부터 이제 이 국정과제 선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5월 초순에 어제 굉장히 좋았던 것은 11시에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기자들과 아주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예. 주고받으면서 심지어 이거 무속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도 다 받아가면서 이 45분 동안 대화한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집무실이 어디가 되든 1층을 프레스센터로 만들어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 했으니까 예. 어제같이 격이 없는 질의응답을 네. 기자들과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이미지는 개선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 이제 도대체 용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구상을 한 거냐? 네, 이 네. 문제죠. 맞습니다. 계속 광화문 시대에 뭐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으로 네. 공간을 옮기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안 된다 하면서 용산으로 갔으니까 왜 갑자기 용산으로 허겁지겁 또 계획을 바꾸고 하니까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다 계획된 거였다는 예, 말을 예. 하려다 보니까 네네. 아니 광화문 시대가 부담 줄 것 같아서 용산 시대가 부담 줄 것 같아서 광화문 시대라고 이름을 그냥 바꿔 부르고 있었다. 이것도 오히려 잘못하면 또 거기에도 그것을-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관측헌대는 오늘 제가 임태희 이제 특별 고문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그래요? 예. 내부 관계자들도 용산 얘기는 지난주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인수위원들이야 뭐 24명이 지난주에 인선이 완료됐으니까 예, 예. 뭐 이거 미리 협의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같은 당내에서는 자 이게 광화문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 경호 문제, 벙커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국방부가 오히려 좀 괜찮다 하는 생각을 선거 과정에서 이미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것을 자 용산 시대라고 선거 때 얘기를 했어야 옳아요. 그럼 이 혼란이 없었겠죠. 예. 용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됐었을까 싶은데 문제는 광화문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 초반에도 광화문 시대, 광화문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일부 보도에는 이게 언론 취재가 필요합니다. 사실 관측이 필요한데 자, 이 국방부 출입하는 뭐 기자가 네. 아유 광화문에 그렇게 자리 없으면 용산이 더 좋아요.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딱입니다. 뭐 이런 조언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벙커도 있잖아요. 벙커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보안 시설도 잘 네, 돼 있고 경비에 되고. 주변에 네. 높은 건물들도 없는 게 맞고 그럼 광화문을 좀 벗어나서 용산까지 가볼까 하는 게 만약 지난주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급물살을 탄 거라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는 또 둘러친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찌 보면은 두 개의 거짓말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용산을 왜 선거 때 미리 얘기 안 하고 광화문이라고 얘기해서 혼란을 자초했는가? 그리고 또 정말 용산을 지난주에 아이디어를 떠오른 게 맞다면 왜 이걸 애초부터 용산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또 이걸 둘러서 거짓말을 해버린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이제 팩트 검증의 문제가 떠오르고 좀 이제 논란만 커졌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 때까지는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갖고 계속 지지율과 그렇죠. 기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기미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 빨리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네. 가운데 통합 새 메시지로 정부가 가야 시작이 돼야 되겠죠. 될 텐데 네.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